나도 어릴 때 용기만 있었다면 돈 받고 남자들을 만났을 거다. 근데 엄두가 안 났고 가끔 상상만 했지. 이젠 내가 돈 내고 불러야 할 나이지만.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71위를 차지한 프랑스어 오종 감독의 난해한 젊음의 방황, 영 앤 뷰티풀입니다. 이자벨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17살의 고교생 소녀로 재혼한 어머니, 새아빠, 사춘기에 막 접어들려는 남동생 빅토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보내던 바닷가에서 가족들은 그녀에게 독일 남자인 펠릭스 이야기를 해주고 펠릭스에게 관심은 없었지만 이자벨은 그와 만나게 됩니다. 어둠이 자욱이 내린 모래사장에서 첫 경험을 하는 동안 그녀는 자기 자신이 멀리서 다가오다 자신이 관계를 맺는 모습을 바라보는 환영을 무표정한 표정으로 봅니다. 시큰둥한 그녀를 아무런 느낌 없이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바로 이사벨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기대했던 첫 경험과 너무 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펠릭스라는 독일 청년과의 첫 경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동생은 그녀에게 그와의 관계가 어땠냐며 묻습니다. 남매 사이의 섹스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무튼 그곳에서 생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후 문학 수업 시간에 랭보의 시를 다 함께 읽습니다. 온 세상이 사라져도 그대 가슴 뜨거워. 촉촉하고 애절한 사랑의 편지. 그날 밤 그대는 그 카페로 돌아가 맥주 한 잔에 다시 취하네. 17살 우리에게 심각할 게 뭐 있으리. 보리수나무 아래 우리 두 사람. 시인 랭보는 사랑을 노래했는데 세상의 통념과 편견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단 거죠. 그러나 이자벨은 펠릭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신의 생일 파티에도 초대하지 않으며 엄마가 그에 대해 물었을 때 펠릭스가 멍청하기 때문에 싫다고 말합니다. 이자벨은 친구와 길을 가다 어떤 남자가 돈을 줄 테니 잠자리를 갖자는 얘기를 듣고 그 남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레아라는 가명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벗은 몸을 인터넷에 올리고 연락이 오는 남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나누고 돈을 받는 것으로 소위 조건만남인 거죠. 성매매를 하면서 그녀는 이것저것을 시키면서 청소년이라는 약점을 들먹이며 약속한 돈보다 적은 돈을 주는 남자를 만납니다. 내 아래를 만져봐. 자연스럽게. 내 건 힐끔대지 말고. 엉덩이 보이게 돌려. 높이 올리라고. 샤워해도 돼요? 안 돼. 돈 주세요. 기다려. 300유로 내셔야죠. 돈값을 못했잖아. 300에 약속해놓고. 가불면 내 부모한테 말해버린다. 그리고 성매매 후 지하철까지 태워다 주는 중에 한 번 몸을 팔면 영원한 창녀라고 모욕을 주는 남자도 만나지만 그녀는 성매매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있는데 500유로 돈부터 주시죠. 500유로에 오를까지. 그건 좀 뺄 거 없어. 알 만큼 알아. 이게 직업인가? 아니요, 가끔 해요. 이 바닥 명언 알아? 아니요, 한 번 몸 팔면 영원한 창녀다. 어디 내려줄까? 지하철역요. 그러던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조지라는 남자를 여러 번 만나는데 심장병을 갖고 있던 조지는 이자벨과 성관계를 갖다 호텔에서 복상사를 하게 됩니다. 이자벨은 인공호흡도 해보고 CPR도 해보지만 결국 조지는 죽고 이자벨은 옷을 입고 나오는 순간에 문 앞에 놓인 돈을 갖고 갈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 결국 갖고 갑니다. 이자벨은 조르주의 죽음 이후 매춘을 중단했지만 결국 경찰의 추적에 걸렸고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자벨의 부모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몰라서 물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돈 받고 몸을 팔아. 그게 재밌던. 그 남자 죽은 거 몰라? 생각이 있니? 없니? 그런 더러운 짓을. 엄마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아? 제정신 맞아? 이런 걸 자식이라고. 엄마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해? 너 미친 거냐고. 이자벨은 엄마와 큰 갈등이 벌어지고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지만
새아빠는 이자벨에게 별다른 관심도 없어 이자벨이 예쁘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자벨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매춘을 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재밌고 다음에는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매춘을 계속해왔다고 말합니다. 절대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자벨은 정신병원의 의사를 무의식 중에 꼬시려고 했고 조지만 특별히 여러 번 만난 것은 조지가 달콤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상한 걸 시키지도 않고 자신을 애무해주고 지그시 바라봐주는 것이 좋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조지와의 마지막 관계에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조지는 여러 번 만났나? 그래요. 왜? 느낌이 달콤해. 그게 좋았으니까. 억지로 뭘 시키지도 않고 나를 애무하고 바라만 봤어요. 근데 처음으로 다른 걸 해본 그날이 마지막이 된 거죠. 그 후론 하기 싫었어요.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잘못이라고? 왜?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조지는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나쁜 사람이지만 여느 사람처럼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여 무시하지 않고 이자벨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이자벨은 조지는 달콤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자벨은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나올까 궁금하고 집에 오면 다시 생각나고 마치 게임 같아 재미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죄책감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자벨은 성매매를 끊고 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지만 그와 잠자리를 가진 후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이별을 고합니다. 그녀는 연애를 하면서 갖는 관계에서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결국 그녀는 다시 성매매를 시작하다 조지의 번호로 온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보고 나간 조지와 만났던 호텔에서 의외의 여자를 만나는데 그녀는 조지의 부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자벨에게 성매매는 나쁜 것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조지의 부인은 자신도 어렸을 때 용기가 있었으면 돈을 받고 남자를 만났을 것이라며 이해를 해줍니다. 너를 보고 싶었다. 그이 살아있을 때 만난 마지막 여자잖니? 죄송해요. 아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았어. 그래도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보냈잖니? 점구나. 아름다워. 감사해요. 정말 예쁨. 내 생각과 달라. 당신도 내 생각과 다르네요. 정말 그이가 내 얘기를 했니? 전혀요. 그런데 몇 살이니? 17살. 17. 한참 예쁠 나이지. 내가 그이를 만났을 때 17살이었어. 남편이 여자들 만나는 걸 알고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됐다. 하지만 우수에 졌곤 했지. 나도 어릴 때 용기만 있었다면 돈 받고 남자들을 만났을 거다. 근데 엄두가 안 났고 가끔 상상만 했지. 이젠 내가 돈 내고 불러야 할 나이지만. 그녀는 이자벨에게 넌 너무 젊고 예쁘다고 말하고 조지가 죽었던 6095호의 이자벨과 그녀는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데 이자벨이 눈을 떠보니 부인은 사라지고 혼자 남겨진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방을 보고 싶었다. 그이는 그래도 날 사랑했는데 너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얘기만 하실 건지 옷 벗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 죄송해요. 내 옆에 와서 누워볼래? 실은 저도 다시 와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레이첼입니다. 그럼 영앤 뷰티풀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영앤 뷰티풀은 프랑스 원제가 주넨드 졸리로 이자벨의 지독한 성장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17살의 이자벨에게 매춘은 반항의 의미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는데 매춘의 시작은 호기심이었고 이후 지속된 매춘의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자벨 역의 마린 벡트는 17세의 여주인공 이자벨을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20세가 넘은 나이에 촬영을 한 것으로 영화 아찔한 10대처럼 미성년 노출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마린 벡트의 모습은 동생과 이야기하거나 집에 있을 때는 수수하고 청순한 모습이지만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남자를 찾을 때의 모습은 관능적이고 세련된 20대 여성의 미모입니다.
조지 역을 한 조항 레상은 1950년생이라 당시 63세인데 80세는 되어 보였는데 아내 역의 샬롯 램플링보다 4살이나 아래라고 합니다. 조지의 부인으로는 샬롯 램플링이 특별 출연을 했는데 그녀는 스위밍풀이란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문역들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보다 나이는 더 들었지만 품위있게 세련된 모습으로 영화 결말에 키를 쥐고 등장해 영화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이자벨의 남동생 빅토르 역의 팡텐 라바는 예쁘장하고 인상도 좋았지만 이 영화에 단발 출연을 하고 그 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감독인 프랑소와 오종은 1967년 파리 출생으로 초기의 단편 영화들이 세계 유수의 단편 영화제에 초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시트콤이란 작품으로 장편 영화에 진출하는데 동시대 프랑스 영화계의 악동, 예술적 악덕으로의 투신 등의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레퓨지, 인더 하우스, 영앤 뷰티풀, 나의 사적인 여자친구, 두 개의 사랑, 신의 은총으로 썸머 85 등이 대표작입니다. 이자벨 역의 마린 벡트는 1991년 4월 9일 파리에서 태어났고 파리 교회의 메종 알포르에서 남동생과 함께 성장한 프랑스의 배우이자 모델입니다. 15살 때 모델로 데뷔했으며 본격적인 배우 활동은 20살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예쁘장한 외모, 슬렌더한 몸매, 청순한 듯 우울한 분위기 등을 바탕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 프랑스 감독인 프랑스와 오종의 영화 영앤 뷰티풀의 주연을 맡으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예 여배우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영앤 뷰티풀과 두 개의 사랑에서 과감한 전라 노출과 섹스신을 보여 노출에 관대한 프랑스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대중과 평론가 모두로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사진작가인 폴 슈미트와 파리에서 동거 중이며 2014년 아들 앙리를 출산했는데 이브생 로랑 브랜드의 향수 모델로 캐스팅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자벨의 엄마인 실비 역의 제랄딘 팔은 1971년 1월 8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태어났으며 크리스토퍼 톰슨과 결혼해 2명의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돈 후안 데마르코, 주넷 졸리, 라네지, 에틀페우 등이 대표작입니다. 녹색을 탈색시킨 햇살의 그리움은 구겨진 그림자마저 황금색으로 물들입니다. 눈에서 떠났어도 내 사랑은 눈 감으면 언제나 오늘 일인데 잊은 듯 노래하고 춤춘 나무들이 처음처럼 옷 다 벗어 던지면 가슴 아파 미봉해버린 편지 속의 이별은 그립다 생각만으로 눈물인데 다시 가을입니다. 그대여 당신의 뜰은 황금빛 일테지요. 나의 가을은 온통 당신입니다. 안수동 다시 가을입니다. 그대여